반갑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이고 한일 해녀 연구소의 소장 유형숙입니다. 부산의 해녀 이야기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해녀의 개요로부터 잠수의 역사, 제주 해녀 문화, 부산의 해녀 현황, 부산의 해녀 문화와 관광 자원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 전공이 관광학이고 저는 해녀를 관광 자원으로 해녀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으로 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녀라는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해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해녀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보통 저에게 이런 질문들이 돌아옵니다. 교수님은 제주도 출신인가요? 교수님 어머니는 해녀이십니까? 교수님은 해녀입니까? 등입니다. 보편적으로 해녀는 제주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저한테 제주도 출신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주도 출신이 아니고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해녀들의 이미지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이미지라 제 어머니가 해녀인지를 물어보시는데 제 어머니도 해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녀인지의 질문의 대답도 NO, 아닙니다. 저는 해녀와 관련된 다방면의 연구를 하는 교수이고 해녀 문화를 교육하고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는 해녀 연구자입니다. 이 해녀의 그림은 저희 한일해녀연구소가 2020년에 발간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현재 해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그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해녀의 복장과 도구 등의 변용이 많이 생겨서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고무옷인데 과거에는 광목이나 면으로 만들어진 상의의 물적삼과 하의의 물소중이를 착용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와 같은 고무옷으로 바뀌었고요. 1년 365일 바다의 상황이 허락하면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라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면으로 만들어진 물옷을 입고 물질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해병대에서 착용하는 잠수복을 보고 잠수부와 해녀에게 도입을 실시한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65년 정도부터 고무옷이 들어오게 되었고 차츰 고무옷이 보급되어 이제는 모든 해녀들이 고무옷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온성이 상당히 뛰어난 고무옷을 입고 물질 작업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오랜 시간의 물질로 바닷속 자원의 고갈과 잠수병이라는 나쁜 점들도 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무옷이 도입되면서 허리나 등에 연철을 매게 되었고 수경의 경우도 안경알이 2알짜리 쪽새 눈에서 1알짜리 핑크색 수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친환경 소재 박으로 만들어진 콕태압과 망사리, 조락 등을 사용했지만 현재에는 이들 또한 스티로폼과 나일론 소재 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관해서 이 슬라이드에 해녀들이 도구 등을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해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는 나잠어업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도 해녀와 나잠어업으로 표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해녀를 잠녀, 잠수라고 불러왔었는데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해녀를 등재시키는 작업을 할 때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해녀라는 명칭이 친숙하고 일반적이라고 해서 해녀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어로도 HAENYEO라고 고유명사로 해녀라고 쓰고 해녀의 설명이 필요할 때는 우먼 다이버라는 부연 표기를 합니다. 나잠어업은 현행 수산업법상 소규모 어업의 신고어업에 해당하며 연간 60일 이상을 신고된 거주지에서 조업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나잠어업을 산소 공급 장치가 없이 잠수하여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폐류나 해조류 등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 해녀의 신고증은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A4 용지 종이에 출력되어서 나오는 증명서로 5년 동안의 기간에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왼쪽에 사진에 찍힌 해녀 어머니 강순희 해녀의 신고어업증입니다. 해녀의 역사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잠수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서 살펴보면 기원전부터 잠수부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인간은 바다의 보석이나 폐류, 해조류 등을 포함하는 보물을 찾으러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BC 5세기에 기록된 히스토리에 침몰된 배에서 보물을 찾도록 고용된 스킬리스라는 잠수사의 기록이 있고, 중국 명나라 시대의 백과사전 천공괴물에는 진주를 채취하는 잠수부의 설명과 그림이 아주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의 국립해양박물관의 2017년 특별 전시 자료에 의하면 잠수를 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진주 채취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산호 채취를, 말레이시아의 동쪽 해안에서는 해초를 채취하는 바자우족 등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동티모르에도 해녀가 있다고 하고, 일본 학회에서도 타이완에 해남이 있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생계를 위한 전문 여성 어업인으로 정의된 해녀는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2021년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의 기획전에서 해녀 및 잠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통영의 연대도 폐총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유골에서 빈번한 잠수 활동으로 발생하는 웨이도와 웨이도 골종이라는 질환 증세를 가진 잠수부의 두개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잠수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 신석기 시대부터 바닷가 해안마을의 자연 발생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조류를 좋아하고 채취해서 먹는 지역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녀에 관한 기록은 고려 말 탐나 제주에서 중국으로 진주를 보냈다는 기록과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입니다. 대부분 제주 지역에 잡녀라는 명칭으로 기록이 기술되어 있고, 부산과 전라남도에는 해녀라는 명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702년 이형상의 탐나순력도라는 책에 병담병주라는 그림에는 용두암에서 물질하는 해녀 여러 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분들 있으시죠? 조선 후기에 정약전이 흑산도, 자산에서 수산생물들을 기록한 어루학사전인데, 주인공 창대의 처 봉리에가 극중의 해녀로 깜짝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주 잠깐 해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영화 감독님께 해녀를 출연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 부산 지역의 해녀의 출연을 신석기 시대로 동삼동 폐총에서 고래 늑골로 만들어진 비창을 들고 있는 잠수부 해남이라고 발표를 했더니 비약이 좀 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신석기 시대의 통영 연대도 폐총의 웨이도와 웨이도 골종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기장 지역의 미역이 유명했었다는 것과 미역과 전복 관련 비석, 미역밭이라는 과감의 그림이 존재하는 것 등을 보면 미역과 전복을 채취하는 해녀들이 당연히 부산 지역에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1900년대에는 제주 해녀들이 무트로 출가물질을 나오게 되는데, 부산으로 출가물질을 나와서 일부는 제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일부는 부산 지역에 정착을 하기도 해서 현재 영도와 같이 제주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마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들어온 제주 해녀들은 부산의 지역민으로 정착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부산에 살면서 이제는 직능인, 전문 여성어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엽서 사진은 1910년 부산 남구의 적기, 그 당시 일본 명칭은 아까자키라고 하는데요. 적기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미역 포자가 잘 붙도록 조간대의 미역 바위를 닦는 사진으로 개닦기 작업, 기세 작업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1910년대에 부산에 해녀들이 활동하는 사진으로는 아주 귀중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해녀 사진에 비해서 부산의 해녀 관련 사진이 많이 없는데 부경근대사료연구소의 사진을 몇 장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2년 부산 주군 미군 병사에 의한 사진으로 추측되는 사진입니다. 콕퇴학이 보이고 오른쪽에 미군 병사의 친구가 찍혀 있었습니다만 이 사진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2명의 해녀의 수경이 2알짜리 쪽새눈과 1알짜리 새눈이 함께 사용된 시기를 나타내어 주고 오른쪽 아래의 사진은 개닦기 작업을 하고 있는 기세 작업의 사진으로 남천동 지역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57년에 발표된 해녀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원제목은 보이 어너 돌핀이라고 돌고래를 타고 있는 소년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제목을 해녀라고 한 것입니다. 해녀라는 제목이 여주인공 소피아 로렌의 이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할 거라는 의도로 제목이 이렇게 변경된 게 아닌가 합니다. 195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해녀라는 이미지가 벌써 만들어져 있었기에 영화의 제목으로 해녀라는 제목이 사용되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진은 다대 해녀 회장님이신 융복덕 회장님에게서 받은 1988년 다대포 5,000개의 해녀들의 전복 방류 작업 사진입니다. 1980년대에 부산에서는 전복을 치어를 방류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중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부산의 도시다움을 함께 나타낸 도시 해녀들의 사진입니다. 2018년 해운대 미포 5,000개의 해녀, 그리고 2019년 수영구 밀락 5,000개의 해녀, 2020년 수영구 남천 5,000개의 해녀 등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의 해녀의 수가 상당히 작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그 지역들의 해녀들의 사진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대도시인 부산의 바닷가에 이런 해녀들의 사진을 보여주면 일본 등의 연구자나 해녀들이 많이 놀라는 사진입니다. 보통 해녀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아주 조그만한 어촌 마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도시 부산의 해녀 사진은 소중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해녀 문화를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제주도 내에 무형문화유산으로 해녀 노래, 제주 해녀의 물옷, 물질, 도구 등이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었습니다.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국과 해녀가 지정되었고 2016년에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 해녀 문화가 지정되었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가 표현하는 공동체 문화, 전통 어로 등의 보존성, 독창성, 지속 가능성 등이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제주 해녀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한 다방면의 작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제주 해녀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진료비 등의 의료적인 지원, 해녀박물관 건립이나 한수풀 해녀학교, 법한 해녀학교, 해녀축제 등의 운영으로 하는 문화적인 지원, 그리고 유네스코의 예비 목록에서 등재 신청 목록으로 나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선정된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해녀가 아니라 제주 해녀 문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에서 확대되어 전국에서 활동하는 해녀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해녀 문화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해녀 상황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2016년에 조사한 전국의 해녀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에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에서도 발표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비슷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국에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해녀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산의 해녀 수는 950여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부산시 수산자원과의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해녀 수는 매년 2%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1,000여 명이었던 해녀는 이제 800여 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어장 보호 등의 이유로 25년간 신규 해녀의 허가를 금지했던 부산시가 2016년부터 신규 해녀의 신청을 받게 되면서 5.9%, 약 50여 명의 신규 해녀가 유입이 있었지만 해녀 수의 고령화가 심각해서 자연적으로 해녀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의 해녀 중 미신고된 숫자를 포함하면 846명이지만 신고된 해녀 숫자는 700여 명이고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30대가 1명, 50대가 23명, 60대가 197명, 70세 이상이 68.4%, 479명으로 부산 지역의 해녀들의 평균 연령은 70대로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가 행사 등이 어렵습니다만 부산 해녀 문화의 보급 및 확산 활동으로 본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수영구 광활여방축제에 해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녀 문화를 탐방하는 교회 수업으로 어촌계를 방문하여 도시 어촌과 해녀의 실상을 둘러보았고 2019년에 개관한 영도 해녀 문화 전시관을 방문하여 영도구 해녀들과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학생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공사가 발표한 부산 방문객 목적지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내비게이션 T맵에 검색된 인기 목적지 순위가 2019년과 2020년의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장 해녀촌이라는 목적지가 9위에서 3위로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실외의 목적지가 인기도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인지되지 못했던 해녀 관련 시설이 관광이나 방문 목적지로 부각되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해녀촌을 해녀들이 자판을 펼치고 판매하고 있는 식당촌이라고 하면 기장에도 해녀촌이 여러 곳이 있고 기장 이외의 지역에도 해녀촌이 여러 곳이 있으므로 기장 해녀촌이라는 명칭을 선점을 한 연화리 신안마을의 현명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은 부산에서 해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음식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해녀 문화 체험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여 부산의 해녀 문화를 보급, 확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